싱그러운 청년. 네. 네, 후배지만 존경하는 고향 후배. 아유. 네. 우리 안진걸 소장, 고발 영웅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좀 공지를 드리겠는데요. 네. 만장의 마스크팩을 폐기한다고 했더니 폐기하지 말고 달라는 분이 계세요. 보내 필요하신 물량만 그럼 저한테 띠라시 지메일 통해 가지고 주소하고 필요하신 물량 대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포장해 가지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버리시면 안 돼요. 써보신 분들 중에 좋은데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기한, 제조기한은 2년이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고 쓰실 수 있는 분은 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버리느니 차라리 저희가 배송비를 물고 보내드릴 테니까 최소 1000장 단위 이상으로 딱 10분만 뭐 2000장 3000장 요구하시면 그 숫자가 줄겠지만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고 깨끗하게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오늘 마스크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안진걸 소장한테 마스크 2장 선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 영웅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에도 참 사건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본방에서 시청자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저기 네. 윤석열 엑스파일 봤나? 그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시중에 도는 게 있는데 네. 목차가 엄청 나와 있고 본문이 있는데 본문이 잘려버려요. 그렇게 6장짜리가 돌아요. 목차만 있는 거? 목차하고 일부 내용만. 그거는 비겁하지. 예, 그러니까 그건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누가 퍼뜨린 것 같던데요. 그건 저도 받아봤어요. 그거 외에 목차만 있는 거? 예, 예. 근데 목차만으로도 정말 범죄 혐의나 비리 혐의가 너무너무 많던데요. 줄리 과거 관련한 거는 목차 항목이 몇 가지나 되던가요? 그거 이제 라마다 르네상 이제 그 스님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예, 그 이외에 저기 선배 검사에 너무 특수관계였다. 항목이 몇 개나 되던냐고.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무튼간. 그래? 예,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도 나오고. 근데 그게 본문이 없다고? 예, 본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름 여러분 있는데 지금 구속될까봐 지금.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나름 윤석열 전문가잖아요. 제가 고발도 서울중앙지검에 한 6번 했죠. 6번도 했었고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 목차로만 봤을 때 있잖아요. 목차가 이제 수십 가지가 넘잖아요. 불법 또는 비리 또는 부조리한 행위들에 대한 혐의들인데 상당히 꼼꼼히 잘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게 말하자면 일부 네티즌이나 호사가들이 장난 삼아서 아닙니다. 만든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다음에 그 최초로 문제 제기했던 그 보수 평론가님 갑자기 무슨 괜찮아. 저 본인이 이제 폐기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기관이 작성해 줬다고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정부 기관이 어느 정부가 요즘 그런 걸 만듭니까? 우리 정부 아니고 예. 다른 때 정부겠지.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관계자들일 수는 있겠죠. 나도 황영이 했을 거라고 난 믿고 계시고. 누구요? 황할 형님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 아무튼 어찌 됐거나 안진걸 소장도 없답니다, 여러분. 예. 네. 굉장히 꼭 구하게 되시면. 네. 저기 범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분석도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차를 봤는데요. 저희들 활동하려는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겠지. 나경원을 봐줬다. 박덕흠을 봐줬다. 박덕흠을 봐준 얘기도 그게 있을 들어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야,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예. 고발 영웅 지금 13건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윤석열 거? 그렇죠. 거기 이제 몇 항목이 늘겠네, 그 예. 에스파일만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조선일보 방상훈을 비밀 돕자고 조선일보 관련 사건을 덮었다 이런 목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을 다 꼼꼼히 누군가 잘 모았더라고요. 이거를 안진걸 소장이 쓴 게 아니면 예. 그 엑스파일을 쓴 게 아니면 이게 참 굉장히 사실
알만한 사람은 많이 봤을 것 같거든. 아, 그럼요. 준석이도 봤을 것 같아. 예. 정말 이 파일에 대해서 구할 수 있으신 분은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비록 8만밖에 안 되지만 보잘것없는 송작가 TV에 던져주시면 저희가 꼭 이 민생경제연구소 안 소장님한테 저는 안 볼 거예요. 예. 안 소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좋은 고발, 충실한 고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의에 쓰려고 하오니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길 가다가 데스노트처럼 이런 걸 주우신 분은 거기에다가 표지에다가 이름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무슨 이게 불법 사찰이니 정치 공작이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윤석열 씨나. 여러분,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건 일단 정부 기관, 특히 문재인 정부 기관에서는 작성할 리가 없고 작성할 수도 없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슨 또 극우단체가 송영길 대표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데 송영길 대표는 여러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당 대표일 뿐이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은 이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송영길 대표가 다른 공무원들한테 뭐 직권을 남용해서 작성을 시켜야지 이제 직권남용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걸 국가기관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열린공간 TV에서도 일부 작성했다 나오잖아요. 그 열린공간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을 총 24번 고발하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분도 윤석열을 고발한 24개의 목록을 정리를 해놨어요. 약간 엑스파일 같잖아요. 파일이잖아요. 열린공간 TV도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그게 마치 어떻게 그게 공무원들, 아니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개입한 것이며 송영길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은 공동 저자 아니야?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릴게요. 윤석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버전으로 하면 주로 윤석열을 고발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24가지 혐의도 파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열린공감TV는 이제 주로 그 와이프나 장모에 대한 문제를 쭉 제기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법조계 예. 버전, 예. 사람과 전쟁 버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발 전문 버전, 경제 관련된 뉴스 버전. 예. 이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피해자들한테 가갖고 누군가가 개별 접촉을 해갖고 이 사례들을 모은 게 아닌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수백 가지의 문제를 총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굉장한 집중력, 그다음에 자료 수집 능력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유인전이에요. 네, 제가 잘 아는 그 이름 모를 송 작가라고 이 전기 잘 쓰시는 분 있거든요. 예. 네, 그분이 이거 집필 활동하시면 기막힌 작품 나올 텐데 원고를 볼 수가 없네. 참 안타깝네요. 아예 윤석열 엑스파일로 책이 나오면 되겠네요. 엄청 팔릴 텐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의 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윤석열의 시간. 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예. 써보고 싶습니다. 그치? 자, 뭐, 오늘 얘기가 많으니까, 한 가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30%의 국민을 제외한 선별지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이 옥남기 부총리가 정말 엄청난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작년 올해 벌써 합치면 5번을 공개적으로 이제 2차의 4차는 선별로 드렸으니까 5번째 재난지원금은 방역 단계가 성공하는 것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서 전 국민 1호금으로 드리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또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한 선별적 지원금의 성격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처음에는 전 국민 모두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14.3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당군 이래 처음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죠. 20만 원씩 받아봤죠. 4인 가족에게 1인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처음으로. 그래서 국가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어머니, 아버님 같은 기능을 하는구나 처음으로 느낀 겁니다. 2차에서 4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지원하자. 영업가라든지 이렇게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자 해서 선별적으로 3번을 한 겁니다. 그때도 논란 끝에. 근데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제 진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 고생했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만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지원받으면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피해 업종들에게는 추가로 700만 원 안팎을 지원해주고 또 지자체는 자기 동네에서 더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지원해주면 이른바 보편성, 그 다음에 신속성, 그 다음에 형평성까지 모두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닥이 딱 잡혔는데 갑자기 홍남기의 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혼자 생각인 거지? 기재부 일각과 일면 청와대에서도 기재부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 생각은 아닌 걸로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30% 그냥 제하고 주자. 뭐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로 갑자기 치고 나온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 다 해라 청원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이런 청원 이전에 홍남기 너 왜 네 직권으로 그따위로 해라고 고발할 수는 없나요? 우리는 고발이 전문이잖아. 예, 이제 직권남용이죠. 그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인데 이제 의무 없는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일을 이제 강요하고 시켰을 때 직권남용이 되는데 일단 형사법적 직권남용은 아니어도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국민적 직권남용으로는 지금 이민들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탄핵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된 밥이 지금 코를 빠뜨려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30%가 진짜 부자들만 제대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30%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소득 상위 구간 8분위, 9분위, 10분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위 소득 1%에서 5%는 잘 사는 사람들 맞는데요. 상위 소득 5%에서 30%까지는 보면 흔히 말하는 주변에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집 한 채 있고 차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8분위로 많이 편입됩니다. 제가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봉으로 따져서 가족 통합 연봉으로 따져서 한 달에 1,2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30%가 빠져버립니다. 예, 네. 근데 연봉 수준으로만 그렇고요. 연봉 수준. 만약에 연봉 월봉 수준. 예, 이제 엄마 아빠가 저기 맞벌이해서 합친 게 7, 800 뭐 각자 3, 400은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7, 800이어도 집이 있거나 네. 차량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똑 제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 그 의료보험료가 12만 원, 15만 원쯤 가면 30%를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계층들이 어떤 분이 많냐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엄마 아빠 둘 다 의식 수준이 높고 맞벌이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나 범진보 개혁 세력을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오고 시민운동을 지지하고 현재 범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놓고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30%라고 하는 걸로 규정을 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 없이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사랑. 지금 오늘 4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5%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 마지막 1년도 안 남겨놓고 지지율이 45%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지지율은.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 지금 2천만 명 돌파잖아요. 벌써 30% 오늘 이제 돌파거든요. 그 다음 백신 2천만 명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휴가제 이제 여름에 우리 하반기 공휴일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광복절부터 지금 월요일날 쉴 수 있게 됐잖아요. 거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나오면 국민들 모두가 행복해지고 1년 반 동안 고생했던 거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다음에 그걸로 미친 듯이 2달 안에 3달 안에 다 돈을 지역경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이번에 피해 보상은 됐지만 소급 적용 안 된 것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마음이 다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건요. 방역 성공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왔죠. 그 다음에 여름휴가나 대체 공휴일 활용해서 푹 쉬게 되죠. 자, 결론까지 이것을 냅시다. 막기 위해서 거의 국민의힘하고 짜고 사실상 재정건전성이라는 빌미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정리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발 대안돼. 저는 이 사람은 형사고발까지는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홍남기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아이씨,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이제 그 기재부 내에도 뜻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국민들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막 보고서도 쓰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묵살하고 아니다 30%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아니, 뭐 그런 보고서를 묵살하고 뭉개고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뭉개고 난 후에 하면 소용없고 예방적 차원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고발이 좀 늦네. 예. 안타깝지만 이거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결정을 해서 제압을 해야죠. 제압을 해서 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더 높이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분만 첨언하면요. 작년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님에 대해서도 뭐 호불호가 다 갈리시겠지만 당시에도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팀들이 뭐 50%만 주네 70%만 주네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단호하게 당신 탄핵시켜버릴 수도 있어 하면서 밀어붙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게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송영길 대표님이 3, 4월에. 한번 딱 의학 질러주면 맞습니다.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전례도 있고. 예, 이낙연 대표는 근데 그렇게 주장했다가 후퇴했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한번 성과가 줏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명 이재명 지사님식의 기본소득으로 다 똑같이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난의 성격이나 어떤 지원의 성격상 선별로 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2차, 4차는 선별로 줬잖아요. 자, 예. 송 대표님, 송구영길 대표님. 예. 네, 이번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음 얘기 빨리 갈게요. 예.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쿠팡이 사고를 3개를 거의 쳤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와, 엄청난 사고죠. 일단 화재 컸고요. 예. 그 다음에 갑질 논란이 있었고요. 예. 택배 관련한 부분도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대표가 그만두는 걸로 면죄부를 던지려고 하는데 네. 자, 고발용호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왔잖아요. 일단 몇 개만 보자고요. 과로사 반복되는 쿠팡. 근데 제대로 대책도 안 세우고 유가족들의 제대로 사과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고 장덕준님 아버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전국을 걸어서 항의하다가 쿠팡 본사에 오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요 이슈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고강도 심야 배송, 심야 물류센터 하잖아요. 차례하러. 근데 계산해 보면 최저 시급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야간인데? 예, 야간에 하는데. 야간 수당을 따로 안 주고? 예, 그걸 준다 해도 예를 들면 시간이 우리가 주간에 8시간 하고 월급 기준으로 한 180만 원쯤 되잖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네. 이 사람들 야간에 10시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수당 할증을 붙였다 원래 하더라도. 심야에 하게 되면 200%를 줘야 되잖아. 최소 노동법상. 150에서 200%는 줘야죠. 예. 아무튼 안 하고 있다는 예, 거고. 그래서 요 부분도 문제가 됐죠. 이게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예,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사실과 다른 고객 리뷰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보면 꼭
너무 이제 진상 부리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뭐 진상이라고 예. 말하긴 뭐 하지만 블랙 컨슈머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방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마스크팩 때문에.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아니요. 정당한 항의는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정당한 항의 난 받아들이고 저도 싶어. 얼마 전에 정당한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기 사진 속에 고기가 한 20점이랑 야채가 진짜 한 30개 풍성해 보이는데 실제 왔는데 고기 한 3개, 야채 한 5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건 저도 엎어야지. 웬만하면 그거는. 잘 안 드리는데 그런 건 항의해야 돼. 정말 이건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정말 이건 너무하셨습니다. 항의해야 그랬더니 됩니다. 네. 본인들도 미안했는지 진짜 죄송하다 막 하시면서 그거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더 보내주신다 해갖고 하나 더 먹고 제가 이제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런 항의까지는 정당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잖아요. 새우튀김 뭐 분식이랑 새우튀김 3개랑 이렇게 시켜 먹다가 2개 맛있게 드셨는데 그 다음날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색이 변색됐다.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니 튀김이 예, 튀김은 원래 금방 변하죠. 아 참 나 기운이 빠져. 일단 튀김은 시간만 지나잖아요. 기운이 쏙 빠져 있잖아요. 애들이 맛이 없어져 있잖아요. 뭐 당연히 튀김옷이 누릇누릇해지지 습기를 당연하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이제 항의를 시작해가지고 뭐 환불도 다 해줬는데 쿠팡이츠까지 나서서 그런 일본 쿠팡이츠가 중간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15%나 냅니다. 15%면 정말 과도한 수를 다른 건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3개 중에 2개 먹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값만 하든가. 그렇죠. 3개 값 다 털어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값을 다 그리고 환불도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음식 있잖아요. 뭐 김밥이나 만두나 이런 거 같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다 환불해달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심한 욕설이나 폭언 같은 걸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 점주님이 참았어요. 엉엉 울기도 하고 참았는데 어디서 쓰러졌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자세히 못 보신 분들 바쁘다 보면 아 블랙 컨슈머랑 대화 항의 블랙 컨슈머한테 충격받고 쓰러졌구나 하는데 아니, 정확히 쿠팡이츠가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고백 불만을 만들었느냐 무조건 뭐 싹싹 빌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수료까지 비싸게 내고 당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환불까지 다 네, 다 해줬는데 왜 환불이 나오게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갑질을 하는 거네. 추궁. 그러니까 블랙컨슈머의 잘못된 갑질에 의해서 쿠팡이츠까지 추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분이 심지어 쓰러졌잖아요. 그 전화를 받다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9 막 부르고 주변에 남편분도 있고 뭐 직원분들이 막 달려와서 응급조치하고 119 부르고 전화가 와 있으니까 뭐 이제 전화 끊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쿠팡이츠 측의 발언이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시라고요. 잘 좀 해라고 전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쓰러졌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잘 좀 해라고 꼭 전해주세요. 진정하시고요. 주말만에. 진정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MBC 뉴스에 생생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쿠팡 불매 탈퇴니까, 화재 참사. 최근 지은 물센터인데 그렇게 자꾸 불이 나고 대형 참사가 나고, 신고를 했다는데 묵살당하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막 스프링클러도 잦은 고장으로 고치도 안 했고 8분 만에 터지고 여기에 대한 아니 그렇게 미국 증시의 상장에서 100조나 되는 자금 모았다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에다가 점주님 쓰러진 것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블랙컨슈머하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츠랑 전화하다가 쓰러진 거거든요. 그게 알려지면서 지금 불매 탈퇴 심지어는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불매 운동 말고 불판 운동은 저도 처음 봤는데 쿠팡 통해서 안 팔겠다. 배민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뭐 배달통도 있잖아요. 옮기겠다. 막 이런 캠페인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럼 기업 이미지라고 하는 게 매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 이 회사 가치를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게 이 회사의 도덕성과 이 회사의 신뢰성 뭐 이런 거란 말이야. 편리하고 뭐 가격이 싸고 이거만으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네. 기업이 돼야 되는데 쿠팡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예.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이제 사과는 그저께 이 문제는 이제 화재 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고 불매운동이 이미 시작됐고 거기다가 점주님까지 숨진 게 알려지면서 정말 분노가 불불처럼 퍼지니까 재빨리 사과는 했어요. 화재 참사에도 사과했고 여기는 사과는 했는데 발표된 조치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바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쿠팡은 황당하게 이런 허위의 리뷰가 달리면 그걸
명백함이나 가짜면 블라인드 처리도 잠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시로 또는 예를 들면 점주님들이 댓글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오해가 있으시다든지. 최소한 해명할 수 있는 댓글은 달게 해줘야지. 최고급 치즈를 썼는데 무슨 가짜 치즈를 썼다는 식으로 올라오면 예를 들면 치즈 사진 찍어서 우리가 쓴 건 이건데 오해가 있으니 이를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놓은 거예요. 아, 점주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답답했습니까? 세상에. 왜냐하면 저도 배달 음식 시키면서 아는데 평점하고 리뷰를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음식점들이 고만고만. 그건 몰랐네. 우리도 지금 뭐를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는 리뷰 달아주는 고객들이 감사해갖고 거기다 100%다 이 답글을 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난 그 기능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지 없는 줄은 당연히 몰랐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점주가 고맙다고 답을 달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사진을 보니 고기가 20점 정도 있었는데 실제는 10점도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점주님이 거기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글이 써져 있잖아요. 실제 음식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써져 있는데 못 보셨군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걸 눈에 띄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가급적이면 실제 조리하고 비슷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화냈던 그 고객도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환불 규정 하루 지나서 아니 세상에 먹고 음식은- 하루 지난 다음에 예. 환불하는 경우가 어딨어. 아니 그 일반 보통 슈퍼에서도 그 음식은 개봉을 해버리면 환불을 안 해주잖아요. 일단요. 그러니까 근데 하루 지났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공산품은 뭐 일주일 지나서도 환불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은 하루 지나서 환불은 좀 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백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진과 너무 크게 개수가 차이가 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말 위생에 문제가 뭐 안에 뭐가 발견이 됐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환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사과는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는 뭐 쿠팡이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5만 명 안팎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 망해라라고 지금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5만 명이나 고용을 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일자리의 질이 거기 일용직과 계약직이 너무 많아요. 쿠팡은. 대부분이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뭐라면 뽑긴 했는데. 세금 안 내고 매출 안 뭐랄까 속인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튼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뽑고 그로 인한 최소한의 보장해줘야 될 제도 수혜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냐 그거는. 2년 동안 열심히 영혼을 갈아넣게 만들어서 그중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혹독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2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서 이런 노조도 가입 못하고 과로사나 과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쿠팡이 우리 처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기업도 아니잖아. 물론 지금 제일 큰 기업인 되긴 같지만 다른 쪽 커머스 쪽은 어때요? 그 관리?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다른 배달앱이나 다른 이커머스는 쿠팡처럼 심하진 않죠. 그나마? 예, 덜하다는 평가를 스스로도 좀 덜 받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외국인 기업이라고 지금 한국의 소비자나 예, 지금 일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습게 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너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벌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어가지고 이미. 아예? 예,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버는데 안 돼? 아니 근데 의장은 오너가. 그다음에 대표이사직과 최근에 이사의 의장직도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지배자이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 화재 참사 때문에 이사의 의장직을 벗어 던졌다라고 언론 보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팩트는 아니고요. 그 전에 사임은 했는데 그 다음에 화재 참사 때 사임한 게 알려졌는데 이제 국민들이 열받는 건 그 팩트 헷갈려서 열받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서 돈은 돈대로 벌고 명예는 명예대로 갖추고 미국 증시에 100조다는 시총을 기록할 정도로 상장한 다음에 한국의 법으로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잖아요. 이런 규제는 다 벗어나게 해서 국내 직책을 다 벗어 던졌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뭐 자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팩트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쿠팡이 만들어질 때 일본의 손정희 자금이 그렇습니다. 자금도 일본 자금. 미국의 본사를 차리고 예. 거기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설립한 거는 일종의 그 유한 회사 같은 형태로 예, 맞습니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본주가 만들어 세운 유한 회사로 하고 최대 주주나 소유주들을 외국인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현행법을 피해간 거고요. 예. 10년 가까이 영업을 하는 동안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 큰 회사가. 근데 매년 적자를 10년 번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하는데 100조 원의 예. 가치를 인정받았어.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답니까? 미국 사람은 봉이라서 회사가 매출만 크면 매년 2조 3조를 손해를 보는데 100조 원을 주고 그 회사 산답니까? 아니고 재정이나 회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뭔가 야료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굉장히 저는. 지금 이 재무구조, 그다음에 노동 근로계약 구조가 다 굉장히 미심쩍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지금에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명박근혜의 박근혜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네. 처음에 쿠팡이 물류사업 시작할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차들을 사갖고 해야 됐어. 그러니까 회사 소유로 차를 구매를 해야만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일종의 지입제를 택배업에다가 허용한 게 쿠팡이에요. 특혜거든요. 외부 있는 사람이 이 쿠팡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택배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케이스를 처음으로 쿠팡한테만 현행법을 무시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쿠팡 배송제도 생겼을 때 개인 용달 가지신 분들, 개인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시위하고 막 충돌 있고 그랬거든요. 일방적으로 쿠팡 편만 들어줬어요. 자, 이 과정 중에 박근혜 정권하고 손정희하고 또는 이 쿠팡에 관련된 재무회계에 관련된 허가에 관련된 그리고 각종 법에서의 면탈 행위 그늘에 있었던 피해자 고발과 각종 부정 행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담합 비리가 네.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또 이런 문제, 지금 쿠팡이 자산이 벌써 5조 원이 넘었어요. 5조 원이 넘으면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재벌 집단으로 규제를 받는데 재벌은 여러분 오너가 있잖아요. 총수가. 그러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총수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재벌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근데 김범수 의장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재벌 총수로 지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5조를 갖고 있는 네, 자산이 5조가 그냥 넘는. 투자자 내지는 그냥 한국에 돈 투자한 자본가로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나중에 그 기업에 있어서 어떤 책임 행위에 대한 면책을 다 줘버리고 있는 건데. 예. 그럼 굳이 사퇴 안 해도 됐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벌 총수로서 규제는 외국인한 걸로 피하고 대표이사나 이사의 의장을 하고 있으면 실제 경영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법, 아까 말한 빈대대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상법이나 이런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다 사임하고 그런데 실제 지배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근데 여러분 안 알려진 문제 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그때 그 노동자가 감염이 돼서 취약한 조건에서 일하다가 막 그 작업복이라든지 막 장갑도 다 서로 공유하고 그랬으니까 환기도 제대로 안 된 데에서 그러다가 가족이 다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배우자, 그 노동자 배우자가 지금도 사경을 해먹고 있어요. 아, 그때 예.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폐로 이렇게 전이 중환자 돼가지고. 중퇴 중이에요. 그럼 엄청난 지금 치료비하고 간호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보상은 모르겠고 이건 어쨌든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쿠팡의 직원이 쿠팡의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코로나 걸렸고 그리고 가족들한테까지 감염됐으니 그리고 그 남편은 그래서 실제 산재 인정이 됐어요. 직업병 인정이 된 거예요. 쿠팡이라는 것의 인과관계 인정이 그렇지, 됐어요.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노동법은 가족에 대한 산재까지는 없는 거냐?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을 상정하지 않았던 거죠. 노동법 시대에 만들 때.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직업병 산재로 인정이 됐으니까
가족이 지금 전염돼 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또 가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쿠팡의 그 일용 노동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쿠팡이 치료비를 주질 않고 있어요. 진짜 양아치네.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변호사님들끼리 협상을 변호사 했어요. 비용으로 비용 나오겠다. 치료비 그러니까요. 나오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보상감도 아니고 치료비하고 교우비 정도는 지금 그 화재 참사에 대해서는 소방관 선생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슬퍼하고 분노가 크니까 마치 뭐 유가족들이 살 수 있는 비용을 다 내겠다, 장학금 만들겠다, 막 온갖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그 물류센터의 고 장덕준님한테는 아버님 뭐라 하냐면 아직도 사과는 했는데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덕준님 가족에 대해서. 글쎄, 이 우리나라 법 참 예. 허점 많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영웅인 안진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니, 거네. 그래서 쿠팡은 지금 쿠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있잖아요.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중소상공인.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참여연대 등이랑 같이 공정거래법으로 이제 신고도 하고 그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모르겠어. 쿠팡이 막 환골 탈퇴해가지고 막 민족 기업이 돼서 뭔가 변화를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안 가집니다. 그리고 쿠팡이 어찌되건 대한민국 그 두 번째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사실 물류 이쪽 안에서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아, 그렇죠. 연관돼 있는 이게 구매자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돈 주고 사는데 똑같은 거 네이버에도 있으니까 뭐 네이버 사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쿠팡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이 생계하고 연결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쿠팡을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선결제는 아니고 대금 지연 기간만큼을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왜 또 그 신한은행이야 일본 자금이라 그런가 연계해가지고 좀 해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원래 계약으로 따지면 이제 납품 후에 결제되고 뭐 한 석 달 있다 받아야 되는 거면 그 납품되고 판매된 그 증빙을 가지면 신한은행에서 그 계산서 끄는 만큼을 좀 땡겨 받을 수 있는 한 60일 정도 최대 네. 60일 땡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쿠팡한테 코를 메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2배 가까이 비싸요. 네이버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 매년 적자를 낸다고 세금 안 낸다는 것도 진짜 열뻗치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소비자분들의 개별적인 응징 그리고 요구밖에 없어요. 이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일본 맥주 회사들 다 망하게 만든 것처럼 진짜 작정하고 쿠팡 한번 내 일본 기업으로 규정 짓고 불매운동 들어가면 쿠팡 엄청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쿠팡 관계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저희가 하나는 경고를 하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남양유 보지 않았느냐. 그다음 대한항공 조씨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들이 노동자하고 주주들하고 그다음 소비자들을 연합해서 쫓아내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망할 수도 있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쿠팡이 지금 어쨌든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장통이 너무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겁니다. 영향력이 너무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5만 명이나 되고 뭐 중소상공인들 거기에 물건 파는 중소기업들 아까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쿠팡이 또 물품 대금을 늦게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 두 달 늦게 주고 이자 사업을 신한은행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2달 정도 주는 거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그 이커머스 회사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쿠팡은 차라리 이참에 그러면 그러니까 쿠팡은 사회공헌위원회도 없고 ESG 그렇게 유행하는 ESG위원회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위원회를 만들어라.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양심적인 분들, 그다음에 당사자들 있잖아요.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 그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안건을 올려놓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제안해 놨습니다. 쿠팡에서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우리 국민들의 거센 불매 탈퇴 운동에 계속 직면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사회 그 전반에 있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분석을 해봤고요. 네, 그거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작은 시민운동의 시작으로 고소 고발로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예. 뭐 알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쿠팡 탈퇴 운동 같은 것들도 예. 지금 벌어지고 있긴 진짜 합니다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SNS 방마다 다 막 인증샷 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변화에 그러든가 말든가 벌만큼 벌었으니까 나가면 끝이지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진짜 쿠팡은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 올바르게 바로잡겠다는 지금 거칠애가 아니라 진전성이 있는 사과를 보여주고 변화하는 모습을 정말 100에 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지만 기대하면서 쿠팡 관련된 쿠팡의 어떤 그 피해자들이나 직원들,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온강의 양면으로 예, 안진걸 그러니까요. 소장을 통한 협의 제안 그리고 예. 고발도 여전히 맞습니다. 같이 양면으로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깐이 1분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반칙 쓸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진짜 1분 동안 제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고발이 꼭 형사고발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쿠팡을 실제 형사고발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양심 호소하는 이제 고발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국정원 전직 직원 몇 명 제가 좀 정치적으로 좀 고발 좀 할게요. 그 국정원에 있는 오는석이라잖아요. 국정원 옛날에 우리는 양지 편하게 음지에서 뭐 일하고 내려놓고 양지를 편하게. 장한다. 김종필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고 최근에도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뭐 헌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박지원 원장님이 그 유명한 신용복 선생님한테 글씨를 받아낸 것도 아니고 신문 선생님 글씨를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신문 선생님도 꽤 되셨잖아요. 하지만 정말 남북 관계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니까 글씨체만 그 유명한 신용복 선생님 체 어깨동무체라고 그러잖아요. 오는석의 글씨를 신용복 선생님 글씨체로 바꿨어요. 글씨체만. 내용을 바꿨겠네? 내용은 그대로고요. 음지에서 양지 지향은 그대로 가고. 그것이 최근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뭐 무명의 헌신인가 이거예요. 그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신용복 선생님이 글씨를 쓴 것도 아니고 글씨체만 그게 어깨동무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것 했다고 무슨 간첩의 글씨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또 조중동이 대선 특별하고. 근데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 글씨체는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생활 속에 많이 깃들였는데 그 유명한 처음처럼 써줘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처럼 채 아니에요. 처음처럼이 신영복 선생님, 그 손혜원 전 의원이 실제 마케팅 담당자였을 때 두산그룹에 그 처음처럼이라는 전략 소주를 내놓고 신영복 선생님을 찾아가서 글씨체를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우스갯소리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에 가고 박지원 퇴진이라고 시위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요. 조중동에. 이 사람들아. 아저씨들도 다 처음처럼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소주 먹을 때 처음처럼 다 먹었단 말이죠. 물론 나처럼 아이유 때문에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지금 국정원 오는석은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글씨체만 본뜬 거고, 처음처럼 써주는 아예 시국 선생님 글씨도 써줬어요. 그리고 처음처럼이라는 시국 선생님이 시에서 아예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소주 보면 밑에 새싹이 있고 위에 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국 선생님 시 중에 맨 처음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하늘을 처음 나는 새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그래서 그 처음처럼 써줘 보시면 처음처럼 글씨뿐만 아니라 위에 새가 있고 밑에는 새싹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예, 완벽하니까 처음처럼 완벽하게 신봉 선생님의 작품에 의존한 소주예요. 그래서 또 그 이름을 너무 잘 짓고 글씨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롯데를 팔렸어요. 전국 기업으로 고발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처럼 그동안 자기들 먹었던 소주 다 토해내시고 롯데를 이제 두산과 롯데를 종국 재벌로 손절 쳤으니까 난 몰랐어요. 그럼 또 퉁퉁 까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 위대한 지금 손인목 선생님 글씨체는 우리나라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서예체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우리 이게 송작가 TV 로고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서체로 해갖고 송작가 TV를 써달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송작가 TV를 영한문 혼용체로 써놓으니까 어떻게 해도 그림이 안 예쁘면서 한 달을 쓰다가 그러니까 그 어깨동무체가 안 된 거잖아요. 어깨동무체가 안 신용복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저걸로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탐내고 예. 좋아하는 채입니다, 국민들이.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미래로 쭉쭉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타임지 인터뷰도 나오고 네.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는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힘당 일부 이번에 조중동이 그 조국 전 장관님의 저지른 그 악마 같은 테러 그 다음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정말 냉전적 사고에 거의 뭐 정말 아무튼 한숨이 나는데 그런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인데 누굽니까? 예. 원장님은 아닐 거고 박정원 원장은 아닐 거고 자 요런 문제로 내부 분란시킨 사람 실명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전직이야 네, 또? 전직들이 지금 하는데 현직 중에 불만 품문자들이 전직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에서 문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직들이 몇 명 정말 극소수 아주 냉전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비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걸 조중동이 또 대서특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도 되는 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얼마나 일 잘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부 조율하면서 연결고리 하고 있고 일본 연맥이고 있고 네. 얼마나 일 잘하고 있어. 외국 일보가 보기에는 국정원장이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겠지. 그러다가 뭐 빌미 하나 나왔다 싶으니까 말이야 북한 빨갱이 사상에 있는 사람 글씨체로 비석체를 바꾸고 말이지. 이걸로 시비를 걸고 있고 이걸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발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야. 네. 국정원 오는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보는 국력이라도 바꿨잖아요. 또 이명박 도 이상하게 바꿨는데 최근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 헌신으로 바꿨는데 이 글씨를 그냥 신묵 선생님이 써준 것도 아니고 신묵 선생님 글씨체 어깨동무 돌아가신 분 채널. 그 유명한 네? 한글을 가장 아름답고 또 맛깔나게 표현했다라는 예술적 평가를 받아요. 굉장히 경지에 올려놨다. 서예가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실제 글씨체가 아주 비싸게 팔려요. 신묵 선생님 작품들이. 근데 그리고 요걸로 폰트도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공개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건 제가 한번 잠깐 종북소주 처음처럼 많이들 드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고발 한번 했습니다. 그게 일본이야 이게? 일부만 한다는 게 작가님도 사실 일부만 했는데 작가님도 지금 이야기에 빠져드셔갖고 5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같이 연좌를 해가나? 네, 아무튼 예. 30분만 하려고 했으나 예. 오늘도 실패하고 예. 50분 50분. 넘는 시간 여러분 귀에 피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저 쿠팡 본사도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항의 방문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게요. 네. 계속 발품 팔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발 영웅 안진걸 소장이 더 활발한 활동 벌이고 많은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예. 많이 실시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